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우리 국민 86%가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 분량을 확보하고 내년 2월부터 차례로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백신 접종 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해외 부작용 사례 등을 보고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고 나서 접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 안팎인 상황에서 확진자 4명 중 1명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다음 주까지 컨테이너 병상 150개를 마련하고 생활치료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연말 최대 쟁점이었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처리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방식인 필리버스터로 법안 표결을 최대한 저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중국 회사 3곳을 비롯해 6개사를 제재 대상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대북 제재 회피를 경고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 이행을 고리로 한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가고 강원 영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출근길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도, 서울 등 중부지방에서 첫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년 2월에 백신이 들어온다는데 왜 접종은 상반기라고 하는 걸까요? 정부는 아직 정확한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외국 부작용 사례 모니터링 등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한 후 접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은 이르면 내년 2월쯤 우리나라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접종 시기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비해 확진자 수가 많지 않은 만큼 백신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백신 개발이 1년 만에 끝났기 때문에 해외의 부작용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도 안전성 검사를 따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예방접종 시기는 코로나19 상황이나 외국 접종 동향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백신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면책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작용 면책은 백신 개발사가 각 나라의 백신 구매 경쟁을 이용해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말라는 불공정한 요구입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고 있고 이러한 불공정 약관이나 계약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일정 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백신 접종 체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백신은 별도의 접종센터를 만들어 관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신설해 백신 이상 반응 등 모든 상황에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영국은 80세 이상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달 안에 200만 명을 접종할 계획인데 현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순조롭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두려워 말고 꼭 백신을 맞으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먼저 백신을 맞은 사람은 다음 주 91살이 되는 마거릿 키넌 씨였습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은 1차 접종 3주 후에 2차 접종을 한 뒤 일주일이 지나면 면역이 생깁니다. 영국 시각으로 오전 6시 31분에 1차 접종을 끝낸 키넌 씨는 걱정하지 말고 모두 백신을 맞으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say go for it. Go for it because it's free and it's the best thing that's ever happened. If I can do it, well, so can you. 일반 접종 개시에도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우려로 영국 국민 35%가 백신 접종을 꺼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상황. 병원을 찾아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을 지켜본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국가를 생각해서라도 꼭 맞으라고 권고했습니다. Well, I would just say to all those who are scared, don't be. It's good for you and it's good for the whole of the country. 영국 정부는 앞으로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 의료진과 기저질환자 등의 순으로 접종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대로 된 임상 시험을 거친 백신의 세계 첫 일반 접종인 만큼 전 세계가 효과와 부작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렬입니다. 방역 당국이 당분간 하루 550명에서 750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한 대로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94명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주점과 종로 파고다타운, 사우나와 경기도와 울산의 요양원 등에서 추가 확진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이 1%대에서 이달 4%대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확진자 중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4명 중 1명꼴인 26%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검사 건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을 밤 9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컨테이너 병상을 긴급히 설치하고 필요하면 체육관 병상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연속 200명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용 가능한 병상이 급감하면서 서울시는 바로 컨테이너 병상 마련에 나섰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최근 엿새 연속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평균 확진자 수는 250명에 달하고 어제 오후 6시 기준 19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감염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83%를 기록했고 중증 환자 치료 병상 52개 중 단 6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컨테이너 병상을 도입하고 중랑구 서울의료원 등에 다음 주까지 모두 150개의 병상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은 병원 운영하는 바로 옆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음압 시설이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를 갖춰서 또한 이번 주 안으로 자치구별 생활치료센터 6곳을 확충하는 등 25개 전 자치구에서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됩니다. 다만 이 같은 임시치료시설은 안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추가 설치에도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조차원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죠. 이에 따라 학원과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은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미처 모르고 해당 장소를 찾은 시민들이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곳곳에서 포착됐는데요. 윤기란 기자가 현장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으로 문을 닫은 점포는 13만 곳에 이릅니다. 당구장과 헬스장 같은 실내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이 모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학원가입니다. 학원은 원래 2.5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최소화하려고 포함됐습니다. 문을 닫은 점포 곳곳에서는 미처 이 사실을 모르고 찾아온 시민이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잇따랐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 안 왔어가지고 2주 만에 오랜만에 치러 왔는데 문이 닫았네요. 오랜 기간 체육시설이 문을 닫자 아예 개인 장비를 챙기러 가게를 찾은 사람도 있습니다. 닫혀있는 삶이었는데 여기가 되게 활력소였거든요, 저희는. 효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뒷장 가는 거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3월달에 창업을 했는데 2단계 때부터 영업시간이 잘하다 보니까 거의 영업을 못한 상태다. 영업 상태 다 하고 나니까 울컥한 마음만 이렇게 생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영업 중단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유지됩니다. 상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데 이용자들은 불편 토로 목소리를, 사업주들은 수입 단절에 따른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서울은 어제부터 밤 9시 이후 지하철 운행 횟수가 30% 줄었습니다. 서울시내 국공립도서관이나 공연장 같은 문화시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붐빌 시간인 오후 10시 지하철 1호선 을지로 입구역. 심야 시간 지하철 운행 횟수가 줄면서 역내가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드문드문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평소보다 길어진 배차 간격을 실감합니다. 평소보다 그래도 한 10분 정도가 두세 정거장 정도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서울시는 어제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지하철 운행 횟수를 30% 줄였습니다. 2호선과 8호선이 우선 시행되고 5호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는 11일부터 감축 운행에 돌입합니다. 확진자 증감 추이에 따라 지하철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등 추가적인 방역 대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국공립도서관과 공연장 등은 어제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속전속결로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등 핵심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흘째 밤샘 농성을 이어가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독재, 공수처법 규탄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흘째 밤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그젯밤부터 시작한 밤샘 농성은 상임위별로 조를 짜서 교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세 차례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총력 저지를 다짐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안치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와 후보 자격 요건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국회 절차와 관행을 무시하고 법사위에서 또 강행 처리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은 밤까지 개혁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강행한 만큼 오늘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입니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됩니다.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고 그 다음의 발전 단계를 지향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이 무제한 토론 방식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오늘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 12시가 넘으면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내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가장 먼저 어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주지 않으면 징계위 자체가 무효라며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그제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관련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무부에 추가 징계 기록과 위원 명단을 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부 추가 징계 기록을 제공했지만 명단에 대해선 사전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위원 명단이나 징계 기록을 주지 않고 징계위를 강행하면 나중에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행정소송에선 처분을 한 기관을 피고로 본다며 징계 취소 소송의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취재진에게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에 제출한 특별 변호인의 의견서를 공개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폐기할 문건이었는데 당시 반부패 부장이었던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보관하고 있다가 제보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관련 안건이 부결된 데 대해 판사들의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법관들이 정치를 편가르기나 세력 다툼쯤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경계심과 주저함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나온 뒤 2달여 만에 검찰이 이를 사실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검사 1명,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 등 총 3명을 재판에 넘겼고 함께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 3명에게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건 지난 10월 중순이었습니다.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라임 수사에 합류할 검사들에 대한 접대가 있었다고 폭로한 겁니다. 2달 가까이 지난 어제 검찰이 해당 술접대를 사실로 결론지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7월 1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36만 원어치의 접대가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검사를 비롯해 주선자로 알려진 B 변호사와 김 전 회장 등 3명을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같이 있었던 C 검사와 D 검사는 술자리 도중 먼저 귀가해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기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기소된 A 검사는 지난 2월 초 라임 수사팀에 실제로 합류했는데 술접대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긴 어려워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주장하는 정치권 로비 사건과 전현직 검찰 수사관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복귀를 시사한 무역협정 CPTPP 가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것에 대해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코로나 뒤 회복될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보호무역의 바람이 거셀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맞서기 위해 문 대통령은 시장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며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CPTPP 가입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역 장벽을 낮추기 위한 WTO, G20 등 국제사회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CPTPP 가입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당초 미국 주도의 협정이었던 CPTPP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하자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다시 만든 협정으로 바이든 당선자는 최근 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매년 10,000개씩 발굴하여 디지털 무역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강행한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지만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등 심기일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3강 구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내년 3월 17일까지 진행됩니다. 첫날에는 국민의힘 강성현 씨 등 4명이 서울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부산시장에는 국민의힘 박민식 이진복 전 국회의원과 진보당 노정현 부산시당 위원장 등 6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천타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의원이 3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에 따르면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장관 19.9%, 나경원 전 의원 15.5%, 오세훈 전 시장 14.9%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0.5%, 금태섭 전 의원은 7.1%, 우상호 의원은 6.1%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는 민주당에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혜영 전 의원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유기준, 유재중 전 의원 등 6명이 출사표를 던져 조기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4월 재보궐선거에서 유력 후보들이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안철수 대표도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아직은 안개 속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정기국회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4년째인 오늘을 전후해
두 전직 대통령의 비리와 구속 사태에 대해 사과할 예정이었지만 이 여야의 충돌이 거세지면서 사과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강용석 변호사가 8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그간 경찰의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됐는데 강 변호사는 부당한 체포였다고 반발했습니다. 김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8시간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단체의 소장인 강 씨는 지난 3월 이 단체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람이 올해 초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신천지 예수교총 회장인 이만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과 어떤 사람이 너무나 다정하게 악수를 꼭 쥐는 저 장면이 있어서 그걸 언급하면서 혹시 저 사람이 이만희 아니었냐. 하지만 이 남성은 이 씨가 아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강 씨를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9월부터 11월까지 총 4회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체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세현 측은 이 남성이 이 씨가 아닌 걸 알고 정정방송을 했다며 체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석방 직후 취재진에게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여성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이를 불태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재개발 때문에 비어있던 폐교회 마당에서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용의자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팀과 탐지견이 건물 구석구석을 수색합니다.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없이 쓰레기와 함께 타담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건 현장은 어제 새벽 3시쯤 재개발 예정지에 불이 나면서 드러났습니다. 이곳 폐교회 마당에서 불이 났는데 불을 끄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폐교회는 아파트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2년 전부터 비워져 있었는데 밤이 되면 암흑천지로 바뀌는 곳입니다. 여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여기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어요. 해나무가 무서워서. 경찰은 사건 당일인 어제 오후 이 마을에 사는 5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폐교회 주변 CCTV와 차량용 블랙박스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신병을 확보한 겁니다. 현재 이 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음식의 거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이 우울증 치료제로 둔갑돼 시중에 팔려나갔습니다. 밀수한 스테로이드성 진통제까지 모두 6억 원어치를 몰래 유통시킨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방문 판매업체 직원이 회원들에게 한 제품의 효능에 대해 설명합니다. 비례를 드시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에너지가 높아지고 우울증이 있거나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잠을 잘 주무시게. 당시 제품 설명회가 열렸던 장소입니다. 판매업체 직원들이 우울증 치료제라고 속여서 판매한 건 염화칼륨, 규소소지와 같은 식품 첨가물에 불과했습니다. 음식의 거품을 제거하고 산성도를 낮추는 물질인데 현행법상 식품을 제조, 보존할 경우 외엔 사용해선 안 됩니다. 일부 판매자는 밀수입한 인도네시아산 진통제를 식품 첨가물에 끼워 팔기도 했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계속 물어보셔서 하시는 분 업무방해 되시니까.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 5명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이런 식으로 부당 이득을 취해오다 2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한 병에 11만 6천 원을 받고 약 8,000병 상당, 6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식약처는 일당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그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며 대놓고 중국에 석탄을 팔아 올해 4천억 원 넘게 벌어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미국은 밀 수출과 관련된 중국 업체 3곳을 비롯해 모두 6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고와 동시에
중국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는 강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북한 남포항을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중국 바지선이 석탄을 가득 싣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같은 시각 대동강에 떠있는 중국 화물선도 9척이나 됩니다. 지난 8월엔 중국 동해안 저장성 저우산시 앞바다를 오가는 북한 화물선 4척이 찍혔습니다. 북한의 석탄 수출은 유엔 안보리 결정으로 지난 2017년부터 금지돼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해상에서 석탄을 옮기거나 선박 자동 식별 장치를 끄는 등의 방법으로 감시를 피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선 노골적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북한은 3분기까지 4천억 원 정도를 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밀수출과 연관된 회사 6곳과 선박 4척을 제재한다면서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막바지까지 대중 강경책에 고삐를 쬐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500만 달러 포상금을 내건 대북 제재 회피 신고 사이트를 개설했고 중국 최고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구상하는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변창흠 후보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마련된 정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인 P&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신문서 공시 송달 효력이 오늘 발생했습니다. 이 신문서 공시 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이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 명령 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 매각 명령에 따른 법적 판단도 필요해 실제 배상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페루의 한 외곽 지역에서 200m가 넘는 긴 땅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한쪽 끝이 교도소와 연결돼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나갈 만한 땅굴입니다. 이 좁은 길이 무려 200m가 넘는데요.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교도소 바깥으로 통하게 됩니다. 이 땅굴은 페루 수도 리마의 한 교도소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되는데요. 이 교도소에 수감된 마약 범죄자들이 탈옥하기 위해 몰래 만든 거라고요. 땅굴을 파는데 좋기 6개월은 걸렸고 50만 달러나 들었다는데 다행히 탈옥에는 실패했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조금 전 땅굴보다 더 큰 규모를 자랑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습니다. 이미 기네스북에도 올랐다고 하네요. 버튼을 누르자 트리 하나가 어둠을 밝힙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구비오에서는 30년 넘게 마을 앞 산의 한 면을 통째로 이용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높이만 750m고요. 무려 7.5km의 전선으로 전구를 연결해 트리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크기로 이미 기네스북에도 올랐는데요. 해마다 수천 명의 관객이 몰렸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참여는 금지했습니다. 광장에서도 화려한 깃발쇼가 처음으로 관객 없이 진행됐다고 하네요. 때론 담백하고 오히려 좀 서툰 게 화려한 것보다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죠. 한 고등학교에서 누군가 부른 무반주 노래 한 곡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고등학교. 농구 시합을 앞두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데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 무대가 아니라 관중석의 남성입니다. 체육관의 음향 시스템이 고장나자 한 선수의 아버지가 대신 직접 노래를 부른 거였다고요. 우렁찬 국가 제창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이어집니다. 이 남성도 국가를 독창하긴 이번이 처음이라는데 그 어떤 가수가 부른 것보다도 감동적이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수요일 출근길 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더 추운데요. 지금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 대관령은 영하 13.4도, 안동은 영하 8.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온화한 서풍이 불어오면서 추위가 차츰 풀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중부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영서 북부에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그 밖에 중부 곳곳으로는 5mm 미만의 비로 내릴 텐데요. 단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에서는 눈발이 날리거나 눈이 약간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서요. 밤 사이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안에선 건조특보가 계속해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불씨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의 기온은 영하 7.6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4.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서울 6도, 강릉 10도, 대구 9도, 부산 1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추위는 잠시 당분간 주춤할 텐데요. 휴일에 영동과 충북, 영남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비나 눈이 오면서 날이 다시 추워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